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지은의 정치본색 8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죠.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61.74%의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추석 전까지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벌써 그 투기를 구성하고 의원들을 임명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 가장 빠르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현장을 찾았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협치는 없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강경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김건희 소환 조사가 임박했죠. 특검은 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금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 정리를 하면서 김건희 씨 조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경남 거제, 저도에서 보내면서 전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국 사면론,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전국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정치본색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안과 밖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눈, 전기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해주시면 좋겠다. 뭐 앞에 이거 뭐 지금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 부담돼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데에서도 이런 거 이렇게 저렇게 써먹어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예. 조금씩 다르게 한번 해볼까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처음 오셨어요. 질문할 때 누구보다 집요한 기자,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CBS 이정주입니다. 예, 오늘 처음 뵀어요, 저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CBS 질문하는 기자들 저는 광팬인데요. 아, 야, 진행자에서 이제 평론가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실 줄 알고 예. 삼고초려였는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저희 진행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패널 나가라고. 어. 진행할 때 제가 답답해가지고 예. 왜 이 얘기를 안 하지? 어. 패널들한테 계속. 근데 진행자분이 진짜 잘하시네. 오늘 많이 배우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시자마자 서로 나이부터 확인했어요. 저랑 같이 동갑내기로. 장경태 의원이랑 셋이 이렇게 동갑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주.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정보들 좀 많이 좀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재한 내용들 바탕으로. 오늘도 슬쩍 제가 들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윤석열의 팬티 바람 네. 낭독 그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또 취재한 게 있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정치본색 지금 시각이 10시 5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 가장 빠르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 스픽스 몰에도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값싸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 충격적인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7일에 만료가 되는데 법원에서 이미 특검은 지난 7월 31일에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1차 집행 시도가 불발이 됐죠. 이제 영장 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강제 구인에 다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정희 특검보는요, 앞서 법에 따라 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강제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 특검의 두 번째 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일단 윤석열 강제 구인 집행 시기 언제로 보십니까, 두 분은? 오늘 내일 중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고민이 많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서울구치소에서 협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수사관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실제로 강제 소환을 해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요. 며칠 전에 봤듯이 윤석열이 아예 들어눕고 팬티, 러닝 차림으로 저렇게 네. 이제 시위를 할 경우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이제 충돌 과정에서 뭔가 상처가 생긴다든지 본인이 또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예.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대로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이 저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저항을 하는 걸 보고 분노의 게이지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네.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저 사람이 조폭이다. 저 사람이 살인범이다. 저 사람이 중범죄자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관용하고 그렇게 인권 주장을 하고 죄수복을 다 벗어 던지고 덜어눕고 이불을 돌돌 말아가 있을 때 정말로 강제 구인하지 않을 거냐라는 질문을 저는 오히려 거꾸로 던지면서 특검에서 최종 판단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자, 우리 이정주 기자님은 취재 뒷얘기도 있을 것이고 이번 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체포영장 시한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6일 날 그렇죠. 이번 주 예,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 하고 7일이 예. 이제 윤석열이에요. 예. 특검 쪽은 요거로 이제 수사를 미리 포석을 좀 깔아놓고 지난주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 타겟이에요, 사실은. 예. 이번 수사에서는 이제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세 개를 네. 보면 내란하고 최상병은 제해병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좀 나와 있어요, 사실. 예. 어느 정도 수사가 좀 빌드업이 많이 된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일종의 설거지만 하면 돼요, 거기는. 예. 형량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은 인지수사예요. 이거 시작부터 지도를 다시 그랬습니다. 예. 저도 이제 특검 쪽에 네. 김건희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그 마포대교 사진사 예. 제가 기사 썼던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했기 때문에 인지 쪽에서 많이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왔다 갔다도 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쪽에서 현재 지지했던 사람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지지하고 네. 그리고 윤어게인 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조금 이분화됐더라고요. 이분화됐다고요. 네, 그 그게 무슨 안에서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뭐 MB든 박근혜든 간에 그 주군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 올라가서 하면 그 밑에 있던 비서관이나 고위급이 같이 가줘야 돼요. 예, 내가 마치 했다. 순장조처럼. 그렇죠. 예. 그게 나쁜 사례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 사례가 장세동입니다. 예. 예, 전두환 했는데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신뢰관계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쪽은 당장 고위 참모들이 다 배신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 등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상현도 가서 불고 네. 뭐 많이 불었잖아요. 네. 예. 아니, 대표적으로 검사 3인방 예. 한동훈, 주진우, 한동훈, 주진우, 이현모. 예. 네, 이 세 명이 다 한 명은 출마하려고, 한 명은 당 대표 나오려고, 네. 한 명은 또 자기 모른 척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용화대에 있었던 그분들 중에 꽤 고위급 인사들도 예. 이 사건 이후에 주말에 얘기하더라고요. 창피하다고. 네, 본인들이 같이 한때는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윤석열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좀 답답하다, 좀 창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약간 원래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예. 왜냐면 전당대회도 남아있고 새로 자기들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야 이게 팬티바람이 하는 짓 보고 진짜 이거는 네.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렇죠. 보통 주군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네. 그러니까 맨날 팻말 놔뒀잖아요. 옛날에 트루먼 대통령 예. 더 벅스 스탑 히어 이거.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그 팻말을 왜 놔둔 거냐고 그러면 그 정도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그래요. 어쨌든 제일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두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 취재를 해보니 내부에서는 이미 좀 그 파가 갈렸고 그들조차도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렇게 오정희 특검보가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리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 진상을 온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이 물리력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얘기하는 걸까? 좀 들은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저렇게 들어오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냐 하니까 없었다고 하는데 왜 없냐면 그렇게 구치소에서 지금 이게 이제 예. 조사를 위해서 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검찰에 나오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계속 이제 거부하는 거죠. 공무집행을 그렇죠. 거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심정적으로 예. 뭐 죄형법정주의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괘씸죄까지는 아니어도 검사도 사람 아닙니까 수사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정당한 어떤 조사에 불응하잖아요. 그러면 수사 강도가 세져요. 예. 근데 첫 번째 윤석열의 지금 트릭이 뭐냐면
이 내란죄라는 게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 그렇죠. 내가 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 그러면 진짜 이 정도라면 2차 구인할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입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억지로 저런 방식으로 버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요.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란 수계가 저런 식으로 버티는데 팬티 차림으로 들어눕고 이불을 감아서 이제 저항을 했다. 아마 이제 어떤 소리를 했는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까지 아직 들리진 않은데 이걸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노하죠. 자, 분노하는데 자, 그다음이다. 분노는 다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라. 어떻게 해서는 끌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국민 일반이 정서일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좀 복잡하겠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 또는 인권 침해 운운하면서 법무부 장관까지 심지어 고발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차라리 소환하지 말고 그냥 기소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방식의 편의적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제 이게 지금 복잡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앵커님 보시기에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이 법무부 차원에서, 자, 논란도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안전하게 구인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제대로 수사까지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소까지 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역풍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다는 것이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법 집행기관에서 역풍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끌어내다가 이게 혀를 깨물었다. 이제 심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죠. 쓰러져 버렸다. 갑자기 가지고 있는 지병이 막 드러나면서 거기에서 뭔가 막 정신 못 차리는 뭐 상황이 다, 뭐 쓰러진다거나 쓰러진다거나 그 연출도 할 수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네.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환하지 말자. 차라리 기소하자. 기소했는데 재판장 안 가면 안 어떻게 나오죠. 해요? 안 나오면 어떻게 네. 합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저는 법무부 장관이 또는 지금 교정부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국민들한테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국민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지금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역풍이 일어나면 역풍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저렇게 들어눕고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나오는 거를 내버려 두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법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법무부 장관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성호 장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청래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서 이불로 돌돌 말아갖고 나와라. 자, 그렇게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다 라고 하면 저 어떻게 했겠어요? 생방으로 다 중계하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걸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특검에서도 그러면 오정희 특검부가 나와서 이거 강력하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물리력 동원해서 하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4명이 안 가고 40명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거기서 저항을 합니까? 수갑 이렇게 뒤로 채우지 않습니까? 문제 없다고 해요. 수갑을 뒤로 채우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든지 몇 명을 동원해서든지 옷을 벗고 있든 안 벗고 있든 그냥 끌어내야 된다. 아니면 특검이든 어디든 대한민국 네. 법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밝히시든지.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구치소장이 고발이 됐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이. 그 고발된 시기는 7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씨가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그 이유인 즉슨 윤석열의 구속 이후에 특검이 강제 구인을 요청했는데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이유로 강제력 집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한 법 집행을 둘러싸고 이 법 집행이 정치적인 예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치소장이 고발됐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것도 사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7월 보십니까? 15일 날 이제 고발을 했고 예. 어저께 저녁에 또 이병철 변호사 요즘 예. 그 CBS도 네.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병철 변호사도 이제 어저께 고발을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직접 이제 고발할 방법이 없어서 경기남부 경찰청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경찰이 지금이라도 전격적인 압수수색
또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긴급 체포. 예. 직권남용은 명확하죠. 규정을 완전히 어겨버렸어요. 직무유기는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네. 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서울구치소가 제 역할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그거 말고 황제 접견을 저렇게 법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그렇죠. 상태에서 수백 차례 했던 것은 직권남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경찰에서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적으로 저는 체포해야 한다. 체포영장 신청해야 한다. 네. 아마 7월 15일 날 그 김정민 변호사입니까?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가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전격적인 체포영장 발부해서 구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왜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금 강제구인 과정에서 서울구치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윤석열과 순장조처럼 움직인다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계속 비판하는데도 본인은 지금 인권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오히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 장면에서 저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지금 정기환 평론가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김현우 소장의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쪽 사람들 좀 물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이게 우리 편인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 편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나 봐요. 예. 근데 그 법무부에서 나중에 그 내란을 우리 편은 아니더라도 윤석열 편일 수는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결론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막까지는 아직 뭐 파악이 안 됐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 지금 요 부분에서 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비겁한 지금 그걸 보이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일정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 본인의 네.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저희 탄핵하고 내란 과정에서 최상목 있죠. 예.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라니까. 네, 안 하고 버텼잖아요. 이때 듣도 보도 못하는 초식을 씁니다. 예. 예, 3명을 다 임명하거나 아니면 3명을 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 근데 2명을 임명하고 여야 합의해서 1명 데려와라. 이렇게 자기가 새로운 제3의 길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김현우 소장도 지금 이거를 만약에 구인하다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또? 독박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어. 그냥 법 집행하면 되는데 예.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안 하고 있자니 그냥 막 뭉개고. 예. 그러니까 하는 척이나 뭐 예를 들면 얘기를 듣고 어쩌고 본인이 출동하진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 내지 않아요, 절대로. 뭐 이게 잘못됐다 아니다 가타부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액션하지 않고.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계속 목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고발도 당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럼 국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문제가 예. 사실 그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으로 그냥 심플하게 밀면 돼요. 예. 그냥 이걸 그렇게 진행하면 끝날 얘기인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던 게 지금 이 고발 사태가 있고 나서 윤석열의 저런 추태 저 와중에 여야 전당대회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미 예. 끝났고 이제 예, 민주당은. 민주당 끝났고. 예.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금 윤어게인 내지는 윤석열 파와 그리고 그러니까 전환기를 비롯해서 예. 소위 말해서 그 이 부정선거론, 네. 모스탄, 전환길, 그렇죠. 예, 예. 이거를 논거로 잡아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전환길이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네가 OX, O야 X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이 그래서 지금 잘해서 못했어. 내지는 앞으로 윤석열을 구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명의 주자가 명확히 나뉘고 있어요. 예. 쫙 나뉘고 있는 이게 국힘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아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음모론인데 이거를 조금 의심하고 있어요. 어떤 윤석열의 저런 추태를 계속 내버리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주자들이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올라오면 예. 뭉칠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대해서 흩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태극기는 뭉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팬티바람까지 나와버리니까 지금 내부에서 전략 세우기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아까 예를 들어 전환길도 팬티는 쉴드 칠 수 없다. 그렇죠. 이거까지 실드 치면 예. 나중에 이 나머지 태극기 거기까지 지지하는 표 가지고 만약에 당대표를 이긴다? 네. 이기고 나서도 문제예요.
예, 그 선거 못 이깁니다. 그렇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의 이 팬티바람을 쉴드 치느냐 안 치느냐. 제가 웃어서 그럼 국힘 이번에 당 대표는 이제 팬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저 집의 당 대표로 선거의 화두. 이어질 정도로 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당은 협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107석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속옷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속옷의 힘, 팬티의 팬티의 힘 이런 식으로 힘인데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 누구나 봐도 그거는 딱 선거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안 나오잖아요. 주말에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김계련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것은 뭐 국민의 알 권리 인권 침해다. 수준을 네. 넘어섰다라고 하니까 이제 네. 이병철 변호사는 아니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선 게 아니고 국민의 볼 권리가 있다. 이거 오히려 거기에서 채점한 자료 있으면 예. 그걸 아예 공개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저는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 잘 봐야 될 거예요. 윤석열은 일단 끌려가기 싫은데 끌려가기 싫은 방법을 끌려가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해서 몸으로 막았으면서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본인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일단 끌려가서 예. 거기에서 묵비권 행사하고 기소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무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생떼를 쓰면서 아예 들어누워서 하는 방식은 뭐냐.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문에는 저기에서 팬티 입고 들어누워 있으면 인권침해 차원에서 아예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윤석열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저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큰 오판이냐. 나가서 묵비권 행사를 하면 되는데 왜 저기서 버티고 있느냐. 그럼 저 버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버티면 버틸수록 본인에게 손해예요. 국힘도 당연히 손해죠. 예. 어떤 경우에도 명분으로 국민들의 또는 일부 국민이라도 지지를 받기 어렵잖아요. 자,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윤석열이 완전히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전제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강력하게 그냥 의지를 가지고 네. 소환해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전에 김현우 구치소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눴잖아요.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분께서 법무부 장관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그냥 해임 처리 바로 시키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정동 장관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국회에서 저렇게 질타를 했는데 왜 네. 교정본부장은 움직이지 않고 교정본부장이 현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요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인품,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런 것은 높이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이 상황에서 국민 일반의 정서는 정말로 국민들은 너무 감정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나서면 예. 안 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그 방식이 정말로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성호 장관 특유의 좀 이런 자기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못마땅하죠. 좀 나서서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 뭐 그런 마음이 지금 아마 청취자의 질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소 장관 저희도 이제 기자들 식사 같이 몇 번 예. 해보면 일단은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현재 당 대표랑 완전히 정반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예. 그걸 뭐랄까 정청래 당 그 대표잖아요, 거기는. 당 대표는 일단은 그 굉장히 좋게 말하면 선명함. 그리고 이분이 그 말하는 게 조금 그 시대보다는 반발짝 좀 앞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도 뭐 예를 들면 그 언론 개혁에 대해서 예. 징벌적 손해배상 꺼냈잖아요. 예. 그 처음에 꺼낸 사람이 정청래였어요, 원래 2008년부터. 예. 근데 그거를 말하면 지킵니다. 음. 예, 그리고 그게 반발짝 좀 빠르면 보통은 사람들이 행동은 좀 추이를 낮게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혁을 저기 멀리 검찰개혁 얘기해놓고 네. 수사관이나 뭐 검찰의 어떤 특활비나 이런 걸 건드는데 그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해버려요. 스타일이. 말하면 한다. 그렇죠. 근데 정성호 장관은 일단 현실적으로 자기가 개혁이 가능한 범주 레인지를 잡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그렇죠. 예. 어떻게 표현하면 말이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같이 네. 걸어왔잖아요. 2017년 그 경선 때도
현역으로서 옆에 예. 있었고 했는데 그때도 조언을 할 때 조금 그 현실 가능한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약간 두들겨보고 가는 그렇죠. 스타일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론은 뭔가 구치소장도 당장 해임해라 이런 게 우세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것에 쉽게 칼을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 해임을 아예 한다면 정 장관 입장에서는 해임의 사유가 명확할 때 예, 지금 이 상태 가지고 예. 그러면 뭐 지금 전보 조치해라 네네. 인사 조치해라 이 얘기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건드렸을 때 그 역풍까지도 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윤석열 구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준비한 사진이 있어서 좀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짧게 언급만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은 챙겨봐야 할 겁니다. 뭐냐 하면 외신에서요, 윤석열이 구치소 바닥에 들어 누워서 체포를 거부했다, 체포 당하는 걸 거부했다라는 특집 브리핑이 AP통신, 로이터통신, 콩콩, 프랑스, 스웨덴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사진 준비한 거 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지금 보고 계시죠? 로이터, 사우스 코리아스 엑스 리더 윤, lay on floor of cell and refused to be questioned. 예, 그러니까 들어 누워서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으면 예, 언더웨어가 등장했습니다. 언더웨어 클레드 윤석열 refuses 예, 속옷바람으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예, 그 기사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으면 더 보여주시죠. 예, 두 개만 준비가 돼 있군요. 이렇게 지금 외신에서도 우리나라의 윤석열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창피합니다. 자, 윤석열 측에서 이제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어제 이제 한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손대기만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형집행법 100조에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네. 그리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는 윤석열에 대해서 손을 대는 순간 이것은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불법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뭐 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대면서 구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손 안 대고 돌돌 말아서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굳이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렇죠. 구인, 강제 구인을 하는데 들어 누워서 손을 그럴 못 수 대도록 있다. 하는 것은 아예 이성적인 사람이면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강제 구인을 해내야 한다. 겁먹지 마라. 적극적으로 나서라. 더욱더 강력하게 집행하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줬고. 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말 내내 특검 측에서 여러 인물들을 소환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방송인 김범수 씨입니다. 김범수 씨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불려갔습니다. 3일, 그러니까 어제 김범수 씨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자, 일단 그 한간에 김범수 아나운서와 김건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떠돌았었거든요. 왜 김범수 아나운서를 지금 이 시점에 물론 신분은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불렀을까요?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을 것이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본인도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더 큰 것은 코바나 컨텐츠의 등기이사로 몇 년간 재직하면서 코바나 컨텐츠의 주 협찬 사업을 대기업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계속 도왔다. 경제 공동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의 서류에서 여러 차례 이제 당사자들이 나와서 직접 증언도 하고 폭로도 했습니다. 실제 김건희와 지금 김 아나운서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귄 적이 있고 실제로 신혼집을 보러 가서 남산 스카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최은순과 그리고 김 아나운서의 모친이 손을 잡고 직접 갔다라는 이제 증언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제 공동체로서 뭔가 활동했던 기간이 있었고 윤석열과 결혼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적으로 계속 연계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고 다만 고소고발이 좀 돼 있는 건이 있더라고요.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약간 본인들과
또 폭로자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에서 고소고발이 된 건은 있는데 단순하게 과거에 뭐 연인 관계였다는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소환 그럼요. 조사를 하고 예.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걸 네. 넘어선 뭔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 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의 사내 이사를 2번 했는데 김범수 아나운서가 보면은 2011년 6월에서 2014년 6월 그리고 2015년 3월에서 2018년 3월까지 두 차례 사내 이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기간이 있죠. 말씀드린 2011년 6월에서 2014년 6월 이때가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의 주가 그 작전 시기, 2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이루어진 이 작전의 시기와 겹친다. 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혹시나 김건희가 김범수 아나운서한테 주식 투자를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뭐 시세 조종에 대해서 뭔가를 언급했다면 이게 같이 방조 혐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특검이 물어본 거 아닌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이정주 기자님 뭐 취재된 바나 아니면 어떤 전언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요거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제가 인지수사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좀 취재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 특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대검 범정팀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범정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라고 예. 이게 그 전에 없어졌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에 예. 다시 생겼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종의 국정원처럼 예. 뭐 인지 수사를 할 때 정보 수집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검찰 쪽 범정팀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 정보과는 이를테면 경찰 숫자가 많고 민생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네 맘카페도 들어가요. 요새 맘카페에서 예. 예를 들면 맘카페에서 뭐 사기나 이런 것도 많이 유해 있으니까. 물질 네. 학부모를 상대로 뭐 예. 갑자기 유치원에서 뭐 팔더라 이런 걸 해서 인지수사를 먼저 사전에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마약이든 다단계든 이런 거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사후적으로 잡게 되면 이미 의미가 없어요. 피해자는 너무 많이 나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후적으로 봐야 될 사건이 있고 보통은 사전에 이제 잡아야 될 사건들이 있는데 인지수사 같은 경우는 보통 사전 그건데 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 사안들이 그 검찰 쪽 이전 윤석열 검찰 쪽에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냥 암암리에 본인들끼리 그렇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증거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관계자들을 소환도 잘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부실 수사였죠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총 3개. 지금 오늘까지 보면 김영선 전 의원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네. 그러니까 16개 혐의 중에 예. 초반에 이제 3개를 우선순위로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예. 통일교 예. 이 문제 그리고 김영선이에요. 예. 공천 개입. 요 3개가 왜 3개를 잡았냐면 이게 가장 증거가 많이 남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예. 결국은 FIU나 이런 데서 그 자료를 때리면 쫙 나와요. 어차피 네. 계좌는 다 나옵니다. 네. 돈의 이동 경로는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돈의 성격을 물어보는 수사를 하는 건데 내일 모레 김건희 여사 지금 김건희 수사 마지막 네. 지금 출두 앞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빌드업 만들어 놓고 김범수에 대해서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혐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부를 정도면 네. 그러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정보 수집하는 그곳에서도 이미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미진하게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뭔가 그렇죠. 빌드업을 해놨을 것이다. 그렇죠. 포인트가 뭐냐면 그 김범수가 실제로 2011년도에 그 뭐 기사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MBC에서 유명한 그 예능이죠. 라디오스타. 예.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전 아나운서 특집 막 네. 한 거예요. 예. 거기서 샤갈전 자기 지금 이때가 그 코바나 콘텐츠 등기 이사로 맞습니다. 사내 이사였거든요. 예, 11년 6월부터 책자 2014년 나눠줍니다. 6월까지. 예. 나눠주면서 이제 내가 샤갈전 이거 하니까 내가 문화 뭐 담당이다 하는데 샤갈전이 정확하게 그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시작되는 게 2010년 10월이거든요. 예. 근데 샤갈전이 그로부터 2달 후에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미술관 전시는 3개월, 5개월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인 2011년 3월까지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방송에 나가서 선전을 해요. 예.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에 예. 그 2년의 초반기에 들어오는 시기에 예. 샤갈전이 열리고 샤갈전 때 홍보를 하던 사람이 김범수거든요. 예. 과연 이게 김범수의 계좌는 연루가 안 됐을까? 라는 의심이 있죠.
그 특검은 어느 정도 수사를 해놨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정계한 평론가님은 어떤 대기업과의 커넥션을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사람이 김범수 아나운서였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뭐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연결이 나왔죠. 왜냐하면 있다고 샤갈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것도 서울의 소리나 네, 예. 예, 많이 나왔는데 이미 그 매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많이 안 네. 써서 그래요. 네. 저도 이걸 많이 쫓아왔는데 커바나 컨텐츠 수준에서 샤갈전 이거 해외에서 영입해서 하는 거 못 엽니다. 이걸 누가 담보해서 엽니까? 예. 예. 그리고 미술 그 전시회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미술 전시회를 그 표 팔아서 이익 남긴 게 아니에요. 스폰서로 당연하죠. 들어오는 돈으로 예, 수익을 왜냐하면 남긴다. 그림의 원본을 갖고 하기 예. 때문에 원본을 갖고 와서 비행기로 공수를 해야 되거든요. 전세기를 띄워서. 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대기업들이 붙어서 이 사람들에게 스폰해주고 나중에 그 물밑에서 서로의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걸 주고 구조다. 다른 걸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참고인 신분이 뭐 네, 하실 예.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좀 언급을 하자면 이제 실제로 그는 국힘 쪽에서 고위 관계자한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샤갈전 같은 거 그 외에도 세계적 거장의 작품들을 가져와서 한국에 전시하잖아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손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그럼 됩니까? 어마어마한 배상을 세계적 해야죠. 문화유산이나 유물들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게 삼성그룹 정도가 그죠. 자 지금 뭐 홍나희 회장 정도가 네. 이제 사실상 개런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는 이미 제가 국힘 쪽에서 들은 바가 있고 또 그것은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백 스폰서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돈을 스폰서로 하는 것이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다 책임질 테니까 일종의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개런티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보험을 들어주는 셈인데 이건 대기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삼성 정도 돼야 샤갈전 같은 거 유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삼성에서 이제 이걸 왜 그러면은 들어줬어야 되나? 그거는 윤석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때 삼성이 뭔가 걸렸던 문제를 무마시켜 주려고 하는 누군가의 브로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캐비넷에 걸려 있는 법적인 이슈들을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렇게 해서 스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됐다고 칩시다. 그 뒤에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걸 수사를 해요. 진짜 파렴치범이라는 게 이제 바로 지금 이 김건희가 또는 김건희 주변에서 해왔던 또는 검찰이 범죄 조직이다, 범죄 단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른 걸 끌고 와서 수사를 하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혐의점을 다 가져와서 수사하고 턴다고 생각해봤어요. 삼성, SK, 한화 예외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자 그런 걸 가져와서 다시 그러니까 수사를 그런 걸 이제 하고 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아니요 수사를 하는 예.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일이 이거를 공모하고 기획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밝힐 수도 있는데 그 놈이 진짜 파렴치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모치라고 있어요. 그걸 취재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챙크를 죽이려고 마음 이제 재벌이잖아요.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원래 있던 거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서 대충 스폰서해도 끝났어. 다시 한 번 더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이익을 보려면 수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저쪽에 이 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이것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건 다 추측이고 소설입니다. 이거 좀 밝혀보자는 거예요. 진상규명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선우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있는 범죄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서 압박을 넣은 건지. 그렇게 하니까 대기업이 코가 끼어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윤석열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자, 여주지청장, 그 다음에 중수부의 과장부터 출발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중앙지검장까지 가잖아요. 거기에서 김건희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런 걸 가지고 검찰에서 장난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실제로 근데 이 네. 기간이 말씀대로 검찰에서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당시에 이제 정가빈 의원이 국감에서 물어보다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이 멘트로 출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의힘 보수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윤석열이 간골 검사다 무슨 사람 충성 이게 아니라 쟤는 MB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MB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초반에는. 그 사람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는군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수사가 아까 말한 대로 샤갈전을 하거나 뭐 마르코 로코 뭐 여러 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2차 이제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1차, 2차 이 벌어지는 시기가 MB 때예요. 보통. 윤석열이 여주창 쫓겨나기 전에 한참 잘 나갈 때 예. 특수통으로 자기 커리어 쌓고 있을 때 그래서 MB 쪽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본인이 예, 이제 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 흘러나와 있는 수사하고 있는데 자 압박이 들어온다. 무마해야 되면 뭐 중간에 이제 메신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다른 걸 가지고 수사를 만들어서 이제 와요. 완전히 이제 대기업은 진짜 질질질 끌려갈 거 아닙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죠. 이걸 드러낼 수도 없잖아요. 범죄 혐의가 없는 게 아닐 테니까 이거 약점 잡히면 끝나는 거 아는데 이렇게 검찰 조직이 움직였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다 적다 이 문제를 떠나서 예. 야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서 너 죽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다 죽일 수 있는데 죄를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죄를 만들면 되니까 이제 이런 데서 대기업이 가졌을 그 두려움 한편으로는 혐오스러울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이나 정치 권력이 예. 이렇게 지금 한국 대기업이 이제 권력 앞에서 질질 끌려왔던 그런 한 장면이 저는 계속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이나 최상명 특검에 대한 이야기보다 김건희 특검에 거는 기대도 많고 일각에서는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연장 얘기도 있고 예. 아예 김건희 특검만 실제로 상설 특검으로 전환시키자는 얘기도 있어요. 아, 상설 특검으로. 예, 이게 지금 이 뭐 180일 안에 예. 끝날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도망갔는데 지난번에 IMS 뭐 카카오 모빌리티 네. 그런 얘기도 보면 도망가면 김예성 씨 도망가면 영장 안 때려주고 법원에서 기각하고 하니까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그런 제가 취재해 보면 예. 고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수사기관에서 아니 법원이 네. 우리가 아무리 영장을 이렇게 남용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특검 자체가 오히려 뭐 역설적인데 영장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내란 특검이 영장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이미 나온 사실이 있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인식을 한대요 수사관들이. 왜냐면 다 동영상을 봤잖아요 우리가. 네. 생방송을 봤잖아요 12월 예. 3일 날. 근데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서 뭔가를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네, 그래서 예. 물증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혐의자들이 도망가고 핸드폰 바꾸고 지금 깡통폰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근데도 영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번 안 풀어주잖아요 아이폰. 그건 이제 법원의 그 판단 착오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의심이 나와요. 예. 아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네. 법원 쪽에서 본인들은 스트릿하게 본다. 이거를 좀 깐깐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법원의 영장 기각의 원래 정신은 법 취지가 예. 소위 말해서 무죄 추정 원칙. 네. 일반인들이 사법 권력에 대해서 훨씬 약자이기 때문에 그 근대법에서 사법 권력이 이렇게 수사를 할 때는 절차를 지켜라. 그리고 끝까지 이 무죄인 가능성을 놓고 약자를 보호해준다. 이런 정신이지 김건희 같은 사람들 보호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예. 아니에요 이게. 그 김범수 아나운서는 이제 추가로 만약에 조사를 또 받게 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하면 김건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범수 아나운서가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SBS 유명 아나운서 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신뢰를 받던. 신뢰를 받던 분이 저렇게 돼버렸으니까 저는 본인 살기 위해서도 버려야 한다고 보고요. 진실이 뭔지 이제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고마나 컨텐츠 이사하면서 그 회사가 예. 김건희 그렇죠. 회사고 거기에는 뭔가 외부의 막강한 힘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본인이 관찰했을 수 있겠지만 이걸 많이 봤다 적게 봤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판단 못 하겠습니다. 보더라도 굉장히 적게 봤다고 생각을 할 거고 본인도 지금 사법 처리라고 직감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밝히는 것 아마도 어저께 상당 부분 진실을 밝혔을 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이라도 그래도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가긴 했지만
결국 SBS에서 언론인으로 그렇죠. 활동했다면 네. 뭔가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면서 본인 이것은 맞다 아니다라고 정리정돈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내용을 다 알고 나면 본인도 거의 좀 제가 사투리 하면서 학을 기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학을 무슨 기린다는 말 모르십니까? 완전히 이제 덕정 없을 것이다. 예. 만정이 떨어질 것이다. 아.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참 님이라는 글자에 저바다만 찍으면 남이 되는 그 현실을 이 둘이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들어갔고 한덕수 전 총리는 언제 구속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구속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셨거든요. 영장 청구된다고 저는 예. 보죠. 예. 아니, 저도 그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 이번 주가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네. 청구는 이번 주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네. 한덕수 전 총리의 가장 큰 폐악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번에 탄핵 이후에 이 사람이 결국은 대선 출마까지 예. 대선 출마는 이미 2월 말 1월 정도에 계산한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5월 달에 뭐 나오니 많이 이걸 뒤늦게 발견한 거고 나중에 보니까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예.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큰 혐의는 당시에 관세 협상을 정말로 완전히 우리나라를 헐값에 넘기려고 했어요. 아니 뭐 안철수 의원은 물론 사실관계도 틀리긴 하지만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있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안철수 예. 의원 죄송한데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그 사실관계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덕수가 실제로 그때 2번의 외신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제가 그 원문 뽑아 다 봤어요. 왜냐하면 또 발췌하면 발췌했다고 하니까 원문을 뽑아 보니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번에 그 군사작전 구글 정밀 지도를 발췌했죠. 그거 안 넘어갔잖아요. 그거를 결국에.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 뉴스위크인가 거기 영국 매체가 썼는데 나와요. 그거를 한덕수가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하겠다고. 예, 그걸 넘겨서 관세 협상을 하겠다고 예. 자기 취지.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걸 맡고 온 거예요. 예. 우리 관세팀이. 많은 언론이 주목하진 않았지만 그거는 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빅테크 사업의 예. 그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정부가 곧 힘이오 권력이고. 우리나라는 예. 지금 휴전 중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기 경보기 통해서도 미국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엔 미국 자국법이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 지도를 빅테크에 못 넘깁니다. 예. 유튜브가 볼 수는 없어요. 그걸 구글이 볼 수는 없어요. 구글 지도로 본인들이 상업적으로 위성을 띄우는 거지. 근데 이걸 넘긴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 빅테크 사업이 나중에 군사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어려워서 근데 미국 쪽 산업 쪽 얘기 들어오면 구글이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군사 기업이에요. 사실상 위성을 띄워서 나중에 전 세계 군사망과 드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기에 한덕수가 우리나라의 그 그렇죠. 정보를 팔아 넘기려고 네. 했었다. 그럼 그 지도와 드론과 네. AI가 결합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게 스타워즈가 말한 네.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그래요.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러한 그 정무적인 감각, 네. 정책적인 판단도 안 되는 데다가 사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때 굉장히 본인이 뭔가 이제 헌법재판소 나가서는 본인을 쉴드하는 발언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정황적으로나 증거적으로 너무 뚜렷하게 같이 옆에서 그 뭐랄까 도왔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청구가 당연히 될 거고요. 이제 예. 발부가 되어서 실제로 구속 수감되는 거는 네. 주말 정도에 빠르면 될 것이다. 한 수목 정도에 영장 청구되고 금요일 정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면 금요일 밤 늦게 토요일 아침에 아예 감방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근데 저는. 날짜까지 아니 근데 이번 주에 지금 해제대님이 이번 주 법원 휴정 기간 아닌가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니 휴전 기간이라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네. 하니까 재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갑자기 뭐 구속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요. 슈퍼 위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덕수도 네. 구속이 되고 김건희도 영장 청구가 될 거고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다만 여기에서 이제 걸림돌이 하나 생겼죠.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해서 총선 개입에 대한 뭔가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꼬이면서
전체적으로 밀리는 것 같지만 저는 뭐 끝까지 나서서 특검해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로 간판을 바꿔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61.74%의 득표로 신임 대표에 선출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그 내용은 민주당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투기를 설치하는데 해당 위원장으로는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예상대로 당대표가 선출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주 기자님, 뭐 예상을 뒤엎진 않았다. 예상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거는 뭐 한 달 전쯤에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저희도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동갑이 친한 친구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현역 의원 중에 가장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을 지지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장현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그때 실제로 들려온 말이 여러 리스크가 있었대요. 너 진짜로 박찬대 의원이 되면 어떡할 거야?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당부터 다 뺏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베팅을 한 거고 결국은 대의원이나 제가 봤을 때는 당원, 대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이끄는 이런 구조 속에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그래 보더라고요. 민주당은 퇴적층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슨 말이냐면 화강암처럼 한 번에 굳어지는 그 암석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꽂으면 그 오더대로 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 들어오면 당 망해요 이렇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DJ 켜켜이 쌓아온 가치가 있는 정당이다. 노무현, 열린우리당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민심 거기서 만약에 그 추가 생기는 거라서 한 명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못해요. 어쨌든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를 같이 했으니까 좀 더 지근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본인이 지지선언 하는데 그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예상을 했죠. 흘러갔다. 네, 한 달 전부터 이미 윤곽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못했던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죠.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패러디를 하고 싶은데 정청래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어서 정청래는 거기다가 정청래 합니다. 넣으면 돼요. 네, 굉장히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을 마포 을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저분을 2008년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봤는데 그때 그 선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고생 좀 하다가 나중에 손혜원 의원한테 뺏기거든요. 근데 그때 막 선거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본인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하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그 상대방이 와서 거기 딸이 틀어가지고 만약에 기반 내려버리잖아요. 본인 정기 은퇴해야 돼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거 보고 야 이분은 장난이 아닌 사람. 이 내공이 본인이 그 진심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거는 장난 아니고 개혁의 속도와 선명성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박지원 의원도 언행일치 정청래 야에게 사과 없이 협치 안 할 것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남겼네요. 자, 어떻게 보세요? 예상했던 결과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보다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6대4 또는 5.5대 4.5 정도. 그리고 혹시라도 막판에 역전을 또 할 수도 있다. 박찬대 의원 쪽에서는 기대했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압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도 압승을 했는데 왜 지금 대중은 지지자는 민주당원들은 야 정청래 당대표 시대가 열렸다라고 열렬히 환호하고 응원하고 기대하고 축하하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저께 밤에 오후에 당대표가 돼서 어제 하루 동안 그리고 오늘 매우 차분한 상황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겠느냐. 정청래 대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압승해서 축하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축하를 받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조건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척결을 해야 되죠. 당연한 거고요. 윤석열이 아니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왜 강력하게 국회는 또는 민주당은 또는 법무부 장관은 나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막 불호령처럼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막 감정 표출을 하고 있는 데서 된 이유는 당신을 당선시키기 때문에 축하해 줄 수 있다라는 여유가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바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해결할 것인가 라는 엄중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축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압승이 되었지만 축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이제 상황을 저는 정리하는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랬을 때 대통령이 혁신과 개혁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가야 할 분야가 있고 정당이 내란 세력 척결과 법제화를 통해서 밀고 가야 할 것이 네. 있는데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대통령실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아마 방향을 잡아놓고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딱 되고 나니까 차라리 잘 됐다. 정확하게 당과 그리고 정부가 나누어서 각자 할 일을 하자. 롤을 배분할 수 있는. 롤 배분이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당정 관계가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예, 전망하시는 그래서 거군요. 긴장과 경쟁 또는 협력 관계가 이제 당선됨으로써 재구축되거나 리셋, 재설정이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개혁 입법 이런 것을 추진을 하면 바로 대통령한테 부담이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왠지 모르게 민심도 이건 뭐 대통령과 좀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 뭐 좀 민주당이 이제 세게 나가네. 그럼 몇 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민영배 의원, 네. 최민희 의원, 백혜련 의원. 우리가 지난 윤석열 내란 척결 과정에서 자주 봤던 인물들이 아니에요. 본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약간 중간열 또는 뒤에서 뭔가 서포트하는 분들이 이제 전면에 났습니다. 조성래 지금 사무총장 임명됐죠. 예. 이분도 굉장히 유순한 분이잖아요. 네네. 자, 현정에 한정에 지금 예. 이제 의원도 지금 정책위 의장이 됐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결을 좀 완전히 달리한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정청래식으로 속도전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뭐냐 걱정하는 바 솔직히 있으시죠. 정청래 대표는 또 독고다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다면 해버리는 것에서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주춤주춤 왜 저래 정청래 의원 왜 저러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왜 저러는 거예요?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만약에 드러나 버리면 당 내에서는 일정하게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누구보다 이 상황을 정청래 당대표가 잘 알 맞습니다. 것이다. 예. 라고 저는 보고 그 있습니다. 어제 당대표 그제 연설에서도 본인이 법사위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소추 변호인단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진중함을 잃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당대표로 선출된 지금 본인의 무게감을 잘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제가 어제 되고요. 자기 유력한 대권주자 한 사람과 예. 통화를 하면서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대답을 좀 독특하게 하시던데. 어떻게요? 차라리 정청래 대표가 아예 자기 대권주자로서 일찌감치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이 나쁘지 않다. 차기 대권 주자까지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은 뭐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가 자기 대권주자가 될 것이고 당 대표는 뭐 대권주자 될 것이고 서울시장도 대권주자 될 예. 가능성이 있고 경기도지사도 내내 대권주자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사람이 자기 대권주자로서 물망에 올라오고 이재명 대통령 그 사람들을 다 키워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이제 좀 질 높은 정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제 그분 말씀은 차라리 일찌감치 잘 나왔다. 예. 그리고 오히려 올려놓고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복잡한 현안, 지금까지는 잘 싸웠는데 그쵸. 이제부터는 잘 싸우는 것으로는 안 된다. 잘 싸우는 것보다는 좋은 정치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당원들이 민심이 만들어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니까 다들 박수치고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랑은 합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래 이제 약간 살림살이하는 그런 국정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제 조금 논란이 돼서 강선우 예. 의원 사태 때 조금 뾰족하게 나온 거지 네. 원래 기자들 사이에서도 뒤에서 이제 굳은 일을 마다하는 이런 스타일이고 누가요? 김병기 김병기 원내대표. 그러면 잘 이렇게 그 합을 맞춰서 끌고 갈 합 것이다. 맞추죠. 예. 근데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미진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가 조금 이게 당원들의 감정이냐, 이게 국민들의 감정이냐라는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두 사람이 갈등하면 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대표가 불문가제 아닌가요? 아니 두 사람이 갈등하면 누가 밀고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정책 성향에서도 그렇게 드러날 예. 것이고 실제로 좀 박찬대 후보 쪽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을 거예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아주 전투적으로 지금 몇 가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오히려 선거를 한번 해볼 만도 했을 텐데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그쵸. 이야기 많이 했죠. 네. 정청래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김병기 김병기 후보의 그 김병기 미지근한 원내대표. 예. 태도, 지금 주요 현안에 대한 약간 이렇게 한 발 빠지고 관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것은 이제 부정적 의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마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에서 주춤주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정청래 그 대표는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이분이 그 2008년 선거 때 교육감 폭언 사건으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총선 2008년 하루 전날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선일보랑 소송을 합니다. 예. 네,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그때 정청래 의원이 뭐 어디 행사장에 갔는데 교감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무슨 운동인가 그랬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선거운동을 하려니까 들어오지 마라 신랑이라는 와중에서 정청래 의원이 교감을 향해서 내가 당선되면 당신 모가지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조선일보 1면에 나와요. 예. 그 3심 가서 이깁니다. 아. 그래서 그 소송을 거의 한 3년 해요.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긴다고요? 이겨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그 투사로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네. 그날 페이스북을 남들 아무도 안 봐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언론법이 왜 문제가 있냐 여기를 지금 말하려고 한 건데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조차도 허위사실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족벌 언론이자 그렇죠. 기득권 언론의 힘이란 예. 거예요. 예. 근데 법보다 주먹을 빠르다고 기사로 날리는 건 하루 만에 그게 사실인 줄 알았으니까 사람들은. 물론 그것 그때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죠. 그것 예.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선을 하루 앞두고 하루 그렇죠. 이틀 앞두고 일면에 교감 모가지 잘라버리겠다는 사람을 누가 찍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짓을 언론들이 함부로 한다는 것, 족벌 언론이 함부로 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조차도 떨어뜨려 놓고 주먹은 하루 만에 끝나는데 법은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을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그렇죠. 했던 거고 그때부터 언론 이제, 개혁에 예.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천착을 하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그렇죠. 언급한 배경이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을 그래서 것이다. 일요일 날 보시면 가짜 뉴스 유튜버 예. 얘기 나오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언론특위 최민희 위원장 앉히고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 내기 나오는 예. 거예요. 유튜브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형사처벌로 단도리 치고 공격 들어가면 또 나중에 후폭풍도 있고 사이드 이펙트 있거든요. 예.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민사예요. 예, 손해배상입니다. 그렇죠. 예, 징벌이라서 돈 앞에서는 그렇죠. 그게 예. 3천만 원 물고 2천만 원 물고 하니까 언론들 입장에 사실 이런 그러니까 악의를 가진 언론들 입장에서는 리피티드 게임으로 봤을 때 할 네. 만한 장사거든요. 네, 네. 내가 3천만 원 정도? 그래. 나중에 내가 벌금 낼게. 근데 정청래는 난리하겠어. 왜? 문광희에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예.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사과문 TV 그 A 30 몇 면에다가 사과문 살짝 조그맣게 내면 돼요. 그런 법도 굉장히 형평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경험담으로 겪었던 인생 진짜 실전적인 정청래는 합니다. 그렇죠.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가짜뉴스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는 징벌적 네.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네. 정직하게 취재된 내용을 당연하죠.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의한 평론가님도 마찬가지고 정청래 이제 예. 대표가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거예요. 일단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 본인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정청래 후보하고 인터뷰할 때 느꼈던 건 대권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인데 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나갈 것인데 이때 이제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까 아니면 우려할까? 지금 이제 주저앉아 있는 국힘에 동정표를 보낸 사람이 네. 많을까? 주저앉아 있는 국힘이 아니라 실제로 아예 존재감조차 없어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국힘에 정말로 남아있는 동정이라도 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역풍 이런 거 제발 좀 운운하지 말고 바꿔야 될 건 못 바꾸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예. 거 아닌가요? 힘 있을 때 밀어붙이고 속도로서 국민들에게 좀 증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아주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스피디하게 막 달려오니까. 나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딱 OX로만 답해주세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딱 짧게 OX. 청구하냐 안 하냐? 예. 청구하- 위원정당. 예, 청구한다. 청구한다. 청구하고 난 뒤에 협치한다. 청구하고 난 뒤에 협치한다. 아마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종식과 이런 것들을 끌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해산 가면 현재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인사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프로그램을 문 닫기 전에 오늘 광고 안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경상북도 영주 풍기 지역의 특산품이죠. 100% 풍기 인견으로 만든 국산 침구 세트입니다. 풍기 인견 비단처럼 부드럽고 피부에 닿는 청량감이 매우 뛰어난데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모든 계절에 사랑받는 원단이죠. 이렇게 완벽한 침구에 하나 단점이 있다면 바로 높은 가격인데요. 스픽스가 이불, 패드, 커버까지 다 합쳐서 단돈 78,900원의 세트로 가져왔습니다. 수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인데 혹시 뭉티기 드셔보셨는지요? 갓 잡은 한우에 우둔만 딱 떼다가 뭉텅뭉텅 썰어내는 음식이 바로 뭉티기입니다. 이게 따로국밥, 막창, 찜갈비처럼 대구 신미 중에 하나라고 하죠. 보통 한 접시에 3, 4만 원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좀 유명하다 싶은 집은 두어 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줄을 서고 비싼 돈 들여서라도 먹는 한우 뭉티기 스픽스에서 준비했습니다. 뭉티기에 6회까지 더해서 29,900원. 오늘 전기현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먹으려고 저도 주문해놨습니다. 예, 믿어지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자주는 저희가 이걸 못하고 물량을 어렵게 구해서 준비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잡은 한우로만 만들 수 있는 거라 자주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샷을 예. 저한테 잡아주셔야 이게 뭉티기 광고가 되는데 우리 앵커님 앞으로 잡아놓으니까 그래요. 예. 농담입니다. 아무튼 네, 여기까지 정치분석 오늘은 하도록 하고 이정주 기자 이제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올려주신 분 제가 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행 선생님 고맙고요. 예. 도리도리빵님, 하얀 늑대님, 셜록 홈즈님 오늘도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무아님, 솔비치님 그리고 SH님, 고추알범님도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름길은 없다님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영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라니70님도 이정주 기자님 응원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예. 잘하셨는데 박수 한번 우리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도 박수와 함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 친구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2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 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